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며 순간적인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맞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결국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지거나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신중하고 행동이 무겁다. 즉, 신중한 태도와 차분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격앙된 감정으로 맞서려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결국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때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빼앗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긴다. 물처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강한 언어로 상대를 압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방법론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서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감정을 쏟아내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논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인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놓아두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서면 결국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찾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은 침묵을 통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에 관하여에서 진실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실과 지혜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지나친 말은 오히려 혼란을 낳고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을 꿰뚫어보게 만듭니다. 장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이 많으면 진실이 사라진다. 즉, 말이 많을수록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 속에서 본질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도 침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고 침묵은 분노를 잠재운다. 누군가가 화를 내고 막말을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상대의 분노는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침묵의 힘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 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통해 침묵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억압과 폭력에 맞서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침묵 속에서 상대를 압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오륜서에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욱 냉정하게 반응하며 침착한 태도가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침묵은 강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대화에서 예상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그들이 말을 멈추도록 만듭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허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한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 침묵이야말로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 속에서 본인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정적인 동기가 앞서며 자신이 하는 말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리적인 질문은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주면서도 직접적인 공격 없이 상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며 철학적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결코 상대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유도하며 궁지에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상대를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으며 서로가 피로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스스로 대답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흥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론에서 논리적 반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주장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가 자신이 한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는 개념입니다. 감정적으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하는 말의 모순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그 모순을 직면하게 하면 상대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도구이며 그것이 없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논리적인 질문은 그들의 이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논리적인 질문은 상대를 압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종의 유도 장치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는다. 이 말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며 결국 논쟁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질문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강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 약한 사람을 길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 질문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이 계속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말이 허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게 됩니다. 공자는 또한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생각하고 말하면 실수가 적다. 논리적인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논리적인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받으면 감정이 아닌 이성이 작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차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철학적 사고와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보면 논리적 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논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논리적인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고 결국 스스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논리는 감정을 초월하며 감정은 강한 논리를 이길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말문을 막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을 앞세워 거칠게 말합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상대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강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움츠러들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변명하거나 방어할 것이다. 내가 막말을 하면 상대도 흥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공식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의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예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 누군가 거친 말을 내뱉을 때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흐름을 잃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반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논쟁을 걸어올 때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한 태도로 상대가 기대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논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다. 반전의 대화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일수록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흐름을 바꾸어 버린다. 즉, 누군가 막말을 하며 흥분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강한 자의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즉, 누군가 막말을 하며 화를 낼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감정은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반응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처법입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강한 태도로 나오면 상대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결국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 강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상대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강한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막말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예상과 다른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처럼 반전의 대화법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방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면 그들의 사고 회로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이해와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방어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즉, 상대가 예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방어적인 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 철학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되 뜻을 단단히 하라. 즉,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우리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가 자신의 페이스에 말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전의 대화법을 사용하면 그들의 리듬이 깨지고 결국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 기대를 내려놓아라.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대의 기대를 깨뜨리는 순간 그들은 흐름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사고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반전의 대화법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한 태도로 나올 때 부드럽고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면
그들은 예상과 다른 흐름에 당황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싸우려 하고 강한 자는 흐름을 바꾼다. 반전의 대화법은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기대를 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예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로 대응하면 그들은 흐름을 잃고 결국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를 깨고 흐름을 바꿔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쉽게 흥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흥분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행동은 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하여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세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기억하고 내일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